자, 시작해볼까요? 우리 판구조론으로 가봅시다. 122쪽에 직권의 변화. 아까 직권에 대한 얘기는 얼핏 했죠? 그 중에서도 지표에 가까운 직권, 지표에 가까운 직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핵, 내핵 따위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외핵, 내핵 따위는 얘기를 안 할 거고, 이 지각이나 멘틀에 가까운 그쪽에 있는 직권. 그래서 아까 지금 살짝 얘기했는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 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는 암소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구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륙지각, 무슨 지각? 대륙지각. 그 다음에 얼른 그 다음에 해양지각. 무슨 지각? 해양지각. 대륙지각은 두께가 한 3-40km 정도 되고, 해양지각은 두께가 한 5에서 8km 밖에 안 되고, 요 경계를 우리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그리고 그 밑에는 멘틀이라고 불렀는데, 이 멘틀, 저기 2900km까지 멘틀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한 100km까지 이르는 요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암소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멘틀의 이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은 지각하고 별 차이가 안 나. 그냥 성분이 조금만 차이가 나고, 굳이 여기를 끊는 이유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지진파의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지더란 말이지. 그래서 지진파의 불연속면, 아까 얼핏 얘기했죠? 그래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해서 모호면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날 거고요. 자, 요게 대략적으로 대륙지각을 포함한 두께 100km 안팎의 덩어리를 대륙판이라고 부르고, 해양지각을 포함한 약 100km 사실 되지도 않아. 한 5-60km밖에 안 되는데 얘들을 우리는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께가 100km까지라 그랬는데, 아까 쌤이 100에서부터 한 400km에 이르는 부분이 유동성 고체라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대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류. 응? 그래서 이것들이 대류를 한다, 대류를 한다, 대류를 한다, 대류를 한다 해버리면 이 위에 떠있는 이 두께를 약 100km라고 나옵시다. 요런 곳에서는 땅덩어리들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야. 멀어질 수도. 그지? 반면에 요런 곳에서는 다시 또 모일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는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거야. 여기 또 어딘가에서도 모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땅덩어리가 뜯어질 것이고 여기는 요 땅덩어리가 뭐 저거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이 땅덩어리들이 서로 떨어지거나 충돌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이론, 그게 판구조론이에요. 자, 일단 볼까요? 근거를. 핵심 집계에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라고 써있고요. 판의 구조, 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화산 활동과 지진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볼게요. 지각 변동에 화산, 지진, 습곡, 산맥, 형성 써있는데, 화산은 알다시피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흘러나오는 거를 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꼭 산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땅이 갈라지고 용암에 흘러넘치면, 원래 땅 속에 있을 때를 마그마라고 하고 지표로 흘러넘치면 용암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볼케이노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볼케이노가 꼭 마운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산하고 관련이 없는 화산활동이 대부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진, 화산활동의 거의 80% 넘습니다. 자, 아무튼 화산활동, 화산이란 말보다 화산활동이란 말 많이 쓰고, 지진, 지표의 흔들림이죠. 그지? 왜?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땅과 땅덩어리들이 만나가지고, 여기 봐, 땅과 땅덩어리가 어떻게 하다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쭉 솟구치면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높은 산맥이 형성될 수도 있어. 그런 거를 습곡 산맥이라고 그래. 왜? 일반적으로 땅덩어리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휘죠. 일그러지면서 휘기 때문에 휘어진 구조가 그 속에 박혀 있어서
습곡을 갖고 있는 산맥, 습곡산맥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땅덩어리가 서로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땅덩어리는 서로 멀어질 수도 있겠지. 이거를 넓게 해석하면 이제 대륙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대륙의 이동을 일으키는, 판의 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뭐다? 줄거기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어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될 때 화산과 지진 등이 발생한다. 언제 발생하냐? 모르지 우리도. 그지? 그런데 이런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한다. 무슨 대? 변동대. 자, 화산대,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점을 연결한 띠 모양 지역.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띠 모양으로 연결한 거. 그래서 3번에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되게 많이 안 일치해. 지진 나는 곳에서는 화산이 무조건 나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지진은 지진만 나는 곳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화산이 터지는 곳은 무조건 지진 난다고. 예전에 내가 좀 더러운 얘기 했었지. 그지? 너도 안 해도 알아듣겠지? 화산은 화산만 터질 수 없어. 화산 터지면 지진은 같이 나. 지진은 지진만 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도 바로 위에 보면 어디가 가장 활발하다고 되어 있냐면 환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태평양을 빙 둘러싸는 지역. 오른쪽에 플러스 강리에도 있는데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와 지진대, 해령 화산대와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근데 환태평양이 이게 제일 심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판의 경계로 원체 유명한 곳이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거 정도만 짚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혹시라도 문제에서 우리가 다룬 적이 없는 지역이 나오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온다고. 수능도 그 정도니까 당연히 통합과학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 응? 그래서 우리는 몇몇 지역들만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밑에 B. 집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 지구표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이동하면서 뭐 때문에 이동해? 멘틀, 대류. 참고로 지각 밑에 멘틀 포함한 암석권의 밑에가 이런 연약권 멘틀인데 저기서 대류를 할 때 대류가 늘 균일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속도도 다양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언급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 봐봐 여기 지금 머릿속에다가 판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접해 있다고 생각해봐. 그 밑에서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면 위에 있는 판들은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멀어지겠지.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면 위에 있는 애는 좀 멀어질 거 아니야. 그 힘의 영향을 받으면.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맞짱을 뜨든가 아니면 밀도 큰 애가 있으면 밀도 큰 애가 밑으로 밀려 들어가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아니면 대류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럼 얘는 여기는 땅덩어리 일로 움직이고 얘는 일로 움직이니까 서로 스치기만 할 수도 있어. 그죠? 응? 근데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인데 요새 수능 수준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서 대류가 이렇게 안 일어나도 이게 뭐 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도 이렇게 일어나.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땅덩어리 이리로 가겠지. 근데 이 새끼가 더 빨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둘 사이가 멀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보여준 이유가 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거든? 이 판의 경계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서는 뭐가 쭉쭉 벌어지기 시작해. 여기서 계속 그래. 이런 거 위주로 배우고 있거든, 중학교에서는. 중학교도 좀 나오긴 나오잖아. 고등학교에서 요새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판의 경계가 이동하면서 점점점 확장된다든지 판의 경계가 점점 이동하면서 점점점 말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현상들도 니네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자, 봅시다. 판 구조는 암석권과 연약권 써있는데 암석권이 뭐냐? 지각이랑 최상부 멘트를 합쳐놓은 것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암석권을 지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지각은 두께 한 3-40km 밖에 안 돼요. 대륙 지각 기준으로 해도. 근데 판, 그러면 암석권을 의미하는 건데 암석권 두께는 평균 100km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석권에 멘틀이 포함되냐? 오케이. 알았습니까?
꼭 명심하고 계시고,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사실은 여기처럼 단면을 그리면 암석권이라고 써놓은 게 맞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판인 거야. 여기 봐봐. 여기가 두께 100km에 해당하는 암석권이야. 그거를 위에서 봤을 때 태평양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판은 위에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플레이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연약권. 암석권 아래 깊이 약 100에서 400. 바로 밑에 줄.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유동성이 있고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절대 유동성이 있다고 해서 액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동성 고체. 유동성 고체 아는 거 뭐 있어요? 흐를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고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없지 별로. 응? 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중학교에서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지? 고체는 고체인데 네가 보기에 도토리 보기 뭐지? 아니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뭐 젤리 같은 형태, 묵 같은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그건 반만 맞은 거 반만. 그런 형태와 모래 같은 형태 섞여 있는 거 모래. 근데 모래 흘러 안 흘러? 모래 흐르지 않아요? 우리 경사진데다가 모래 이렇게 뿌리면 쭉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거 니네가 뭐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모래를 가마솥에 넣고 막 졸라 뜨겁게 가열하잖아? 어? 아주 고운 모래를 가마솥에 넣고 가열하잖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래가 움직여. 이게 움직여. 그러니까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여기 가운데 집중적으로 가열하면 모래가 꼭 마치 그 모래 속에 무슨 뭐 도마뱀 숨어 있는 것처럼 진짜 모래가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이게 유동성 고체라는 거야, 이게. 응? 알았어요? 그거와 아까 말한 살짝 녹아있는 물질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구조를 우리는 유동성 고체라고 한다고. 별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애들이 여기다가 이미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준 거야. 학교에서는 거의 열의 9은 다 젤리 같은 상태, 묵 같은 상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따지지 마세요. 제가 묵을 만들어 봤는데 절대 안 흐르던데요? 그래 봐 뭐. 그럼 선생님 내가 만든 건 흐르거든 새끼야? 막 이럴 수도 있어. 자, 하여튼 이 연약권의 대류가 멘틀 대류의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써 있고요. 암석권보다 밀도가 크다고 돼 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야. 땅 속에 점점 더 밑에 있으면 무조건 밀도 큰 거야. 그러면 암석권보다 밑에 있는 연약권이 밀도 크고 그 밑에가 더 밀도 크고 더 내려가면 외핵이 밀도가 더 크고 내핵이 밀도가 더 크겠지. 당연한 얘기지 뭐. 그래서 판의 구분, 대륙지각을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대륙판, 해양지각을 포함하면 해양판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 여기가 바다거든? 근데 바다인데도 대륙판일 수 있어. 왜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랜다. 그 122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지도 봐봐. 북아메리카 판이라고 불리는 곳은 대륙판이거든? 그럼 그 북아메리카 판에 전부 다 갈색만 돼 있냐? 아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아프리카 판에 정말 아프리카 대륙만 있냐? 바다도 엄청 넓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꼭 대륙이라고 대륙판이고 해양이라고 해양판인 건 아닐 수 있지만 대체로 그런 편이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이런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뭐다? 벤틀의 대류. 누가 대류한다고? 이 100에서 400km에 해당하는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난다고요. 그 대류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아까 우리 얘기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가장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 상승하고 식으면서 이동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또 밀도가 커져서 하강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연약권이 막 대류를 하다 보면 그 위에 떠있는 암석권이 어떻게 된다? 판이 대류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되니?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판마다 이동 속도와 방향이 조금씩 다 다르다. 태평양판은 좀 빠른 편이에요. 1년에 막 10cm까지도 이동하는데 다른 판들은 1년에 막 1cm밖에 이동 안 하는 곳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저기 봐.
앞에 거는 빨리 가는데 뒤에 거는 천천히 가. 그럼 점점 벌어지겠지? 앞에 거는 느리게 가는데 뒤에 게 빨리 가. 그럼 맞짱을 뜨든가 말려 들어가든가 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지? 이제 그거 보고 밀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고. 응? 밀도는 큰 애가 무조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서로 판 두 개가 서로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상관없이 스치느냐에 따라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이라는 경계로 구분한다고요. 발산형, 발산이 뭔 뜻이야? 발생해서 퍼져나간다는 뜻이잖아. 수렴은 뭐야? 한 군데로 모인다는 뜻이잖아. 보존형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형이란 말을 쓴다고. 거기 지도에 보면 화살표들이 막 붙어있죠? 그지? 거기 보면 화살표들이 두 개가, 여기 봐. 화살표 두 개가 관여하는 곳들이 다 판의 경계인데 화살표가 이렇게 멀어지면 그 사이가 발산형 경계라는 거야. 화살표가 모이면 수렴형 경계라는 거야. 서로 엇갈리면 보존형 경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지금 대부분 발산형 아니면 수렴형이지, 그지? 일본 쪽에 봐봐, 일본 쪽에. 일본 좀 위에 캄차카반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보니까 화살표가 서로 모이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껴있는 그 베링 해협 쪽에도 알류산 열도라고 하는 곳에 화살표가 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대서양 쪽에 보면 화살표들이 다 서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저기 인도 쪽에도 멀어지고 있지. 호주 밑에도 멀어지고 있지. 그지? 이런 지역들은 발산형 경계가 되는데 미국 서부 봐봐. 미국 서부. 코코스라는 글자 바로 위에 보면 화살표가 서로 엇갈리고 있죠. 그지? 이런 곳은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로 불리는 곳이라고. 그 미국 서부 쪽에 여기가 그 유명한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산 안드레아스 한 7, 8년 전에 영화로 나왔다 쫄딱만한 응? 드웨인 존슨 나오는 뭐 하는 거겠어? 지진 났는데 가족들 구하는 얘기겠지. 진부하지 굉장히. 뻔한 얘기하고 있잖아. 뻔한 얘기. 응? 무려 동원 관객 동원 수 무려 5만 명. 한 3일 만에 내려갔다는 전설의 영화죠. 자, 심지어 OTT에서도 아무도 안 보는. 알다시피 그 아저씨 나오면은 일단 영화가 그거가 그기잖아. 이번에도 그 아저씨 나온 영화 개봉하죠. 인어공주. 모아나 실사판이라는데. 모아나 실사판? 누구로 나오겠어 그 아저씨가? 드웨인 존슨이. 마우이로 나오는 거지. 마우이. 마동석이 더 어린데. 그지? 자, 개념 속속으로 합시다. 지각 변동과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OX.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의 것이다. 오케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한다. 오케이. 대체로라고 써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항상 화산? 오줌 싸면 똥 나온다? 아니라 그랬지. 위원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게요. 더 할 얘기 없으니까. X가 되겠고요. 2번. 가는 암석권, 나는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익숙하게 해놔야 돼, 지금은. 응? 이게 지금 통합과학에서 니네가 공부하면서 정말 이해를 잘해야 되는 부분은 물리화학 쪽이고 나머지 생명이나 지구학 쪽은 용어가 머릿속에 남아야 돼, 용어가. 이 이론 지금 빠삭하게 내가 전 세계 판의 경계를 다 외워버리겠어. 개소리입니다. 응? 선생님들 요새 고3들 수업하다가 가끔씩 문제가 심리적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판들을 막 이름을 써놔. 예를 들면 저기 북아메리카 판이라고 써있는 쪽에 그 지도 위에 북자 왼쪽에 그 뾰족뾰족 표시되어 있고 약간 조그만 판이 있거든? 거기 판 이름이 막 후한 대포가 판이라고 불러. 그런 거 써놓으면 애들이 심리적으로 쫄린단 말이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전 세계 판의 경계 다 외우겠다? 그런 쓰잘데기 짓은 안 하는 게 좋다고요. 영상에 출연하셨습니다. 자, 니들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외우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가는 암석권, 나는 연약권.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께가 두껍다. 그지?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다.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작거든? 무조건 물 밑에 들어가 있는 애가 밀도가 더 큰 거야. 그걸 포함하는 판이
밀도도 크겠지. 판도. 그러면 밀도가 큰 해안판과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밑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해저 골짜기가 생기는 거야. 걔를 두 글자로 해구라고 부르는 거죠. 마리아나 해구, 알류산 해구, 일본 해구 이런 식으로.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멘틀 대류. 됐지? 3번. 판의 분포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OX. 지구 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판으로 땡. 판 경계는 이웃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 구분합니까? 네. 자, 이제 뒤로 넘겨서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 판의 경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3개밖에 없었어. 그 3개가 뭐였죠? 판의 경계 1. 발산형 경계 2. 수렴형 경계 3. 보존형 경계. 이 3개밖에 없고요. 발산형 그러면 보통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렴형도 서로 모이는 곳인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존형은 그런 경계가 아닌 거지. 자, 선생님 몇 개 써보면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은 열곡대라고 부르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은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쭉 갈라지는 거야. 여기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게 되면 보통 충돌형 경계, 충돌형 수렴 경계라고 하고 주로 습곡 산맥이 생성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이런 데를 보통 섭입형 수렴 경계, 비껴 들어가는 곳, 주로 해구가 깊게 발달하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우도 대체로 섭입형으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해양판끼리 만나도 밀도가 큰 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얘가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해구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희한하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표면이 스치면서 생기는 경계 정도만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화산 지진 쓰면 표면이 뜯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뜯어진 틈으로 화산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당연히 발생하겠지. 깊은 지진 발생할까요? 얕은 지진 발생할까요? 표면이 뜯어지니까 얕은 지진. 천발 지진할 때 천자가 얕을 천자.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신발 지진이라고 해요. 일단 그 정도만 구분할게. 중발 지진도 있는데 별 의미는 없으니까 냅두고 여기도 화산과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표면이 뜯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표면이 뜯어지기 때문에. 반면에 여기는 어때? 밀도 큰 애가 막 말려 들어가고 충돌형도 꽝 하고는 쭈아 충돌한단 말이야. 또 쾅 하고 밀려 들어간단 말이야. 쾅 하고 밀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겨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온갖 종류의 지진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변환단층은 뭐냐? 오로지 천발 지진만 납니다. 표면에서 스치기 때문에. 요거 쏘는 거 요거 이제 그림과 함께. 자, 그림과 함께 나온 거 보면 자, 발산형 경계 줄 볼게요. 서로 멀어지는 지금 124쪽 하고 있습니다. 응? 그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책을 지금 필기를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잖아, 이 자식아. 응? 그래 안 돼. 꽉꽉 눌러.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됐습니까? 멘틀 대류 상승하는 부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수렴형은 모여드는. 하강부, 판 소멸 써있지? 보존형 경계는 서로 어긋나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고요.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땅 속에 있는 모습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그지? 뭐 괜찮게 그려놨으니까 그림 보고 확인하시고요. 해령이라는 것부터 이제 해구, 변환단층까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봅시다. 밑에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및 지각 변동.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질 때는 거기 해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해저 산맥을 한자로 쓰면 해령이라고 합니다. 바다 해자에 고개 령자 써서 해령이라고 하고요. 뭐 대서양 중앙 해령, 동태평양 해령 등이 유명합니다. 해령 꼭대기에는 여기 봐. 쭉 뻗어나가니까 꼭대기가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 그지? 이걸 그래서 V자 열곡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화산이 일어나고 천발지진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 판 두 개짜에서 볼 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이 힘을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장력에 의해서 지층이 주저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봐봐. 양쪽이 멀어지면 가운데 껴있던 층이 푹 주저앉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단층 생길 수도 있어. 정단층이라는. 무슨 단층? 정단층. 장력이 발달이라고 쓰는데 장력. 무슨 력? 장력이 무슨 역이라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럼 반대는 뭐라 그러게? 이제 뭐랄까 재중아? 여기 봐봐. 장력의 반대는 뭘까요? 횡압력. 횡압력. 가로 방향으로 프레스를 간다는 얘기야. 응?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 판들이 서로 만나는 곳일 거란 말이지.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바닷속은 아니라서 해령이라고 안 하고 그냥 열곡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마그마가 상승해서 화산활동 활발하고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지?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땅이 푹푹 꺼진 거 보이죠? 응? 그래서 여기 단층 생길 수도 있구나. 그 단층은 정단층.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일단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 보면 대륙판과 해양판이라고 먼저 써있지. 해양판 동그라미. 왜? 걔가 밀도가 더 크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 생기는데 여기 봐. 해구가 생기면서 마그마의 활동으로 마그마가 지표까지 분출해서 빵 터져서 섬 생길 수도 있어. 그지? 또 봐. 여기 입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해구가 쭉 생겨서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생겨서 빵 터져서 섬이 생겼어. 또 이쪽에도 물려 들어가다가 빵 터져서 섬 생겼어. 이쪽에도 밀려 들어가다가 빵 터져서 섬 생겼더니 섬들이 띵띵띵 배열된 거야. 해구 옆에 섬들이 배열돼 있지. 어느 한 곳에서 판이 퍼져나가다 보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나가거든. 그럼 해구가 생기면 이렇게 생겨. 해구가 좀 곡선의 형태로. 그 해구 주변의 섬들도 이렇게 배열돼.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열맞춰 있는 섬, 호상열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 해구와 나란하게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섬. 니네 일본이라는 섬도 보면은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 혼슈,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 그지? 응? 그리고 저기 미국 알래스카 쪽에도 보면은 러시아 쪽으로 섬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진짜 호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어. 그런 자리를 호상열도라고 부릅니다. 태평양 연안에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기므로 화산활동 활발하고 천발지진부터 신발지진까지 다 발생한다. 그다음 해양판과 해양판일 때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있다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해서 아주 깊은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되겠고요. 나머지 설명은 위에 거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충돌형 수렴 경계는 대륙판끼리 밀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 봐. 전 세계에서 판 두께가 제일 두꺼운 데가 거기야. 어디?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하여 대규모 습곡산맥을 만들다 보니까 마그마가 땅 밑에서 만들어져도 그게 분출해서 뚫고 나오기 힘들어. 그래서 어때? 화산활동은 거의 없음이라고 돼 있고요. 아주 깊은 지진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보존형 경계는 뭐만 일어난다? 천발지진만.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보존형 경계. 해령과 해령 사이의 수직으로 변한다는 층. 자, 해령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여기 봐봐. 해령이 쫙 있었는데 이 해령이 끊어져 버린 요 자리를 변한다는 층이라고 부른다고. 응? 왜냐면 판들이 이렇게 막 확장하고 멘틀 대류가 일어날 때 그 속도가 다 랜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생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여기는 대류가 천천히, 여기 대류가 빨리, 그럼 나중에 두 개가 툭 끊어져 버려요. 끊어진 자리를 변환단층이라고 부른다고. 되니? 자, 오른쪽 페이지. 이런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과 지진과 같은 그런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일단 지형을 변화시킨다. 또 기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 뭐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서 뭐 햇빛을 가리다 보니까 추워졌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지진해일 같은 거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같은 거 일으킬 수도 있더라. 뭐 특정 생물이 멸종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또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거기 화산활동 봐봐.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상승하면서 화산 분출물을 방출하는데, 화산 분출물은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나오는 걸 다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야. 이 중에 고체를 우리는 화산 쇠설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화산 쇠설물. 화산 분출물 중에 고체가 화산 쇠설물이야. 액체는 뭐라고 불러? 용암이라고 불러요. 기체는 뭐라고 불러요? 화산 가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용암, 화산 기체, 화산 가스라고도 얘기하고, 화산 쇠설물 써있지? 화산재, 또 화산 폭발할 때 날아오는 돌덩어리, 화산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피해를 주는 쪽으로 여기 쭉 표시가 되어 있고요. 좋은 점도 있대요. 뭐라고 써있냐?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가 쌓여 토양이 비옥해진다. 한 5만 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올려면 한 5만 년 정도. 비옥해지던 말든. 유용한 광물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대신에 용암에 다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지? 또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독특한 지형, 뭐 그거 나중에 한참 뒤에 얘기고. 지열은 온수 공급이나 난방, 전기 생산 등에 이용된다. 아이슬란드가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 지열 발전이 그냥 집집마다 배치가 시설 설비가 되어 있대요. 또 온수도 땅 밑에다 그냥 빨대 꼽으면 온수가 칼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전기 요금이랑 보일러 요금 이런 거 안 된답니다. 그리고 위도 60도에 해당하는 고위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춥대요. 땅 자체가 뜨끈뜨끈한 편이라서. 그렇다고 뭐 뜨거 이건 아니고 그냥 의외로 고위도 지역 치고는 땅이 열기 때문에 그 열기랑 밖에 냉기를 상쇄시킬 만큼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도 거기 가면 좋겠어? 이렇게 뭐가 좋아? 지진 나고 화산 터지는데.